김재현 박사님, 김진무 박사님 저한테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쪽에 김진무 박사님 논문에 대해서 우선 김경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국가부전력연구소에서 이런 중요한 세미나를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남성호 소장님께 아울러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국방연구원에 오래 있다가 민간대학으로 옮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그 전에 있던 직장의 동료 페이퍼보다도 중앙대학의 김태우 교수님 논문을 열심히 읽고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김진무 박사님 저 글을 좀 코멘트를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우선 첫 번째 제가 전반적으로 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제 소감을 좀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 김 박사님 글과 관련해서 이제 좀 코멘트라고 할까 제가 추가 언급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북한의 그 핵실험과 관련해서 또 지난 4월 5일에 미사일 발사,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이 협상용이다. 미국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의 기선을 제하기 위한 용도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건 아니올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간간히 제가 언론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우선 상황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항상 봐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평소에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중국 변수도 아니고 미국 변수도 아니고 북한 내부의 변수가 가장 크다. 그런데 그것도 사태가 아주 위중하고 막중하고 급하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볼 땐 그 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 가지로 하나 더 추가해서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김정일의 건강, 순환기계 질환 건강 문제고 지난 8월 이후에 다른 하나는 후계자 옹립 문제고 후계자 계승 문제. 세 번째 문제는 그동안에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의 햇볕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많이 지금 그 개방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북쪽에서 김정일 레지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지금 딱 그 말하자면 마주쳐가지고 삼박자가 김정일 건강 문제, 또 하나는 후계자 옹립 문제, 또 그동안에 있었던 지난 10년간에 있었던 북한의 개방으로 인한 지금 흔들리는 문제, 내부의 그 단속 문제,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소위 그 강성대교의 문을 여는 해록을 정했는데 저는 그거를 김일성 생일 100주년 맞은 해로 이제 잡은 걸로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김정일이가 2012년에 죽는 해입니다. 2012년까지 못 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아무리 정신이 돌았다고 그래도 지금 진보 정부라고 하는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면전에서 뺨을 후려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위중하다고 북한 지도층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벌이는 거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앞으로 150일간 적어도 노동당 창건일
소위 쟤네들이 말하는 속도전을 지금 과거의 왕년의 70년대 또 가장 최근에는 2005년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150일 전투가 끝나는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까지는 대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오바마가 지난 2007년 후보 때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위 그 Sustained and Direct and Aggressive Diplomacy,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공세적 외교 또는 뭐 Tough and Direct Diplomacy라고 해서 그 강고한 그 직접적인 외교, 이거와 부딪히게 됐는데, 앞으로 한 10월 10일까지의 이 기간 동안 쟤네들이 말하는 150일 전투, 속도전 이 기간 동안에는 미국이 어떻게 그 오바마의 기본 저희 외교 스태처, 포스처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위기 정국이 또 한 번 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미 양국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잘 넘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주 위중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해상에서 쟤네들이 도발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조용한 것도 서로 지금 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하는 거, 특히 북한 측에서. 그래서 그런 제 소감을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 김진모 박사님 논문과 관련해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역시 그 이제 국책연구소 연구자답게 상당히 그 고심하면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결론 파트는 이제 대화 국면을 더 강조를 하셨는데, 대화 국면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뭐 그런 지금 상당 기간 여유가 없다. 앞으로 미국과 한미가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풀어갈 건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내용 중에서는 뭐 사소한 것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김 박사님이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북한의 핵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여기 이제 18페이지에 북한의 대미 전략 전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보면은 북한의 핵 전략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핵 전략.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하는 지가 국내에서는 국책연구소에 최초로 했습니다. 최초로 이 국책연구소에서 이 핵 문제를 다뤘는데 88년에, 그러니까 올해로 21년째 제가 이 문제를 싸우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용어가 적실성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핵전략, 소위 뉴클리어 스트래티지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부터가 핵무기의 구성, 배치, 운영을 둘러싼 군사 전략, 그것이 핵전략입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은 핵전력의 운용에 관한 방책, 그것이 핵전략인데, 북한은 지금 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란도 아직 있고, 있어도 한두 개 있다, 뭐 조악한 수준의 뭐 핵무기가 있다 없다 그러는데, 핵 전력, 소위 뉴클리어 포스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핵 전략이라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냐. 차라리 핵 개발 정책이라든지 그런 표현이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뭐 중국의 변수, 미국의 변수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변수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잘 하신 건데 분석 수준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핵 개발 기도는 중국 변수, 미국 변수를 상관하면서 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그 장마당 개장 시간까지 단속하고 뭐 오전 12시 전에 돌아다니는 사람 실체해서 집어넣고 뭐 강제 노역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 내부 변수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오늘날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대량 발사무기 개발 움직이기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 변수가 조금 좀 덜 다뤄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